네, 앞선 화면으로 돈이 되고 수익이 되는 주요 증시 일정 먼저 짚어봤습니다. PPI 발표와 고용시장 지표가 어떤 영향을 가지고 올지도 주목해서 지켜봐야겠는데요. 이렇게 시장 흐름과 트렌드를 반영해서 내 계좌에 수익을 쌓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MBN골드 김태윤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먼저 빌드업 네. 희망주의 현황부터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또 수익률 표가 좀 달라졌어요. 지금 매니저님한테 가려져 있는데 뒤쪽에 보시면 매니저님 사진이 네. 빼꼼 나와 있네요. 그냥 어제 제가 이제 뒤끝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내년에 어제 엑셀 정말로 고장나서 못 갖고 온 거고 오늘은 제가 지금 뒤끝 없는 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가 항상 이제 뭐 손절되거나 익절가 터치해서 포트에서 제외된 종목들 말고 현재 지금 아직까지 터치되지 않은 종목들 리스트고요. 제가 항상 뭐 수익이 모든 종목이 날 수도 없고요. 하지만 제가 있는 그대로 또 빌드업 코너의 특징 자체가 그리고 우리 또 PD님이 원하시는 게 김태훈 매니저는 그냥 정직하게 가자. 이렇게 저를 가이드를 해주셔가지고 그게 가끔은 지금 부담이 되고는 있지만 예, 그래도 최선 다해가지고 좋은 기업들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네, 저희가 사실 담았었던 종목들 중에 이미 수익을 보고 포트에서 아웃시킨 종목들이 정말 많은데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담은 종목들만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심지어 수익률도 최고가 기준이 아니라 그냥 현재가 기준으로 이렇게 저희 너무 자랑 하나도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후회를 하고 있고 아 이거 괜히 시작을 이렇게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사실 사람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최고가 수익률은 그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고 솔직히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매수와 매도의 시기도 중요하고요. 이 가격 라인 자체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뭐 이게 결국에 지금 현실적인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수익률의 크기인 거지. 200%, 300%, 1000% 과연 거기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저는 의구심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뭐 저한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당연히 다 어느 사람이 정말로 실력자인지는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냥 지금 하는 방식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자세하게 우리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실 오늘 저출생 관련주가 네. 좀 잘 갔습니다. 제로투세븐도 저희가 지난 5월 23일에 담았는데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코너명이 이제 빌드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날에 이슈되고 있는 종목들을 제가 이제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리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뭔가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사실 종목들을 많이 그렇게 뽑거든요. 근데 저출생 관련된 종목으로 특히나 이제 다음 달인가요? 19일인가? 그 이번 달인가요?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저출생 관련된 종합대책 요 발표가 19일 겁니다. 아마도 이번 달 19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된 발표가 좀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실제로 오늘 아가방 컴퍼니나 뭐 제로투세븐 이런 꿈비 이런 저출생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시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제로투세븐 아직까지 목표가 달성은 못했습니다만 1차 목표가 한번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이 궁중비책이죠. 유아용 화장품에 대한 이 제로투세븐 또 중국하고도 또 나름대로 연계성이 저는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저출생 관련된 종목들 오늘도 시세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이 재료 소멸이 된 거는 같지는 않아서 만약에 정말로 거래량이 급증을 하면서 슈팅이 나왔다. 그때가 아마도 저는 수익을 좀 챙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대감을 안고 지켜봐도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새롭게 우리 계좌에 수익을 쌓아봐야겠죠. 먼저 시장 재료들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에서 핫했었던 키워드는요. 화장품이 굉장히 크게 보이네요. 그러게요. 왜 이렇게 크게 나왔죠? 그만큼 시장에서 메인이었나 네. 봅니다. 네. 제가 어제 그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사실 이제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어제 뭐 무슨 업종을 무조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시나리오별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점도표가 2회가 아니라 1회로 감소했었을 때는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소비재 업종들의 상승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제 지난밤에 미 연준에서 이제 FOMC 회의에서 발표됐던 이 점도표 금리 인하 전망치를 보면은 횟수를 보면은 기존 3회에서 1회로 줄었습니다. 제가 시장의 컨센은 저는 1.5라고 봤다라고 말씀을 어제도 드렸잖아요. 근데 1회였다면 약간은 좀 그게 부담이 될 수 있고 2회였다면 기대감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어제 이제 C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을 때는 미국장도 그렇고 국내 코스피 200 양한 선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미국 국채금리의 추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약간 환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점도표가 1회 인하로 어떻게 보면 횟수가 줄어들면서
그 상승했던 부분들의 탄력성이 좀 약화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결국에는 소비재 쪽으로 상승이 다시 한번 좀 주목받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략을 좀 짤 때는 제가 봤을 때 금리 인하와 관련된 수혜 업종 등은 특히나 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한 대표적인 학회 자체가 이번 달에 뭐 여러 가지 학회가 있지만 이거는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한 번에 투심 살아 올릴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9월 달에 에스모 전후로 다시 한번 좀 매기가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오늘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뭐 오늘 시장의 특징은 결국에는 뭐 화장품 그리고 뭐 점도표 쪽 그리고 뭐 전력 설비 쪽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또 자동차 뭐 현대차나 기아의 주가 흐름도 좋으면서 뭐 화신, SL 이런 종목들 주가 좋았는데요. 결국 지금 중요한 거는 그 이제 어차피 일정 소화는 했다라는 거죠. 주 굵직한 일정들은 대부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개별 종목 장세가 다시 한번 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기가 도래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이 중에서 어떤 재료들을 뽑아주셨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빌드업 시나리오부터 확인할게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마이너스 하나가 있네요. 말씀해주신 걸로 통해서 보면은 아마 경제지표 관련된 게 마지막 세 번째 마이너스 뒤에 오는 재료가 아닐까 싶은데요. 뭐 제가 굳이 말씀 이제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 마이너스 빼려고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부터 공개를 할게요. 저쪽에 작게 쓰여 있는 미국 대선. 네. 오늘의 첫 번째 재료네요. 네. 뭐 요즘에 이제 뭐 솔직히 많은 경제 방송 보시면은 뭐 대부분 다 먹는 이야기만 하고 있을 겁니다. 떡볶이, 김밥, 김치, 삼계탕, 막걸리. 계속 지금 맛집 방송을 경제 방송에서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제가 항상 빌드업이라고 이 코너에서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지금 당장 부각을 받는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 부각받을 만한 이슈를 뽑아내는 거를 저는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라고 보고 있고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시청을 하고 계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받지 않은 키워드입니다. 사실 미국 대선 아직까지 뭐 미국 대선 많이 남은 거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잠시 자료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이 미국 대선이라는 이슈를 빌드업을 한번 해볼지를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원래는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이제 바이든 현 대통령의 이 토론회가 원래는 이제 더 뒤에 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자, 선거일은 아직까지 많이 남았지만 TV에 나와서 토론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 관련된 정책들이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관련된 수혜주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시점이 다가왔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36년 동안의 전통을 깨고 초여름에 첫 대선을 토론회를 진행을 하겠다. 사실 최근에 이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자체가 어느 정도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승부수를 좀 던졌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뭐 다음 정권을 또 잡는다면은 뭐 친환경 에너지나 헬스케어 서비스, 뭐 인프라 쪽, 뭐 전력 노후 설비나 이쪽에 대한 수혜주들이 또 IRA 감축법 관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 가지고도 수혜를 계속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겠지만 자, 반대로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뭔가 역전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방산 쪽 이 국방비 쪽 관련해가지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뭐 주한미군을 뭐 철수를 해야 된다, 뭐 아니면 우리가 국방 지원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돈을 지불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간 자주국방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 국방 산업에 대한 또 관심, 방산주에 대한 관심 자체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누가 되더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키워드를 저는 뽑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게 바로 이제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는 코인 대통령이 되겠다. 갑자기 뜬금없이 코인 대통령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명확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지금 보면은 지금 뭐 이 미국 대선의 가상화폐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뭐 이런 밈코인, 뭐 조보든, 뭐 마가 막 이런 관련된 코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가끔 시세가 분출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측 하단에 보고 계시는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가상화폐 그 성인들 중에 미국의 성인들 중에서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성인들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2021년도에는 15%, 근데 지금 2024년도 40%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럼 명확하거든요. 표심 잡기 위해서 바이든이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이쪽을 계속해서 규제 완화든 정책적 지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빌드업을 위한 첫 번째 스텝 밟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재료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료는요. 네, IPO입니다.
네, 제가 2주 전이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 우리 빌드업 작가님하고 전에 유튜브 장전 방송 했었는데 그 IPO 쪽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뭐 시프트업이나 네이버 웹툰, 야놀자 여러 가지 좀 IPO 관련된 이슈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잠시 뒤에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거와 관련해서도 관련주로 또 한번 부각받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좀 과거 이력이 있는 종목이니까요. 잠시 뒤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재료도 이어서 공개해 주세요. 아, 점도표네요. 예상했던 대로요. 네, 뭐 점도표 1회로 인하가 됐으니까요. 그 숫자가 줄어들었다 보니까 뭐 이 부분이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는 약간은 영향이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갖다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빌드업 희망주 공개해 주세요. 네, 오늘의 이제 빌드업 희망주는 한화투자증권입니다. 자, 뭐 하나투자증권 뭐 이전에도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 뭐 사실 우리기술투자하고 저는 투자증권이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을 언제든지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당장은 기술적으로 쌍바닥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대선이 저는 이미 이번 달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보고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게다가 이 뭐 이런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이더리움 쪽 관련해서 특히나 이더리움 쪽 관련된 현물 ETF가 사실상 최근에 승인을 받았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준 만큼 앞으로 많은 자산운용사에서 관련된 ETF 상품 출시에 대한 또 이야기들 나올 때마다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도 있고요. 야놀자 관련된 또 수혜주로서도 과거에 이력을 받았던 만큼 최근에 이런 창투사들에 대한 움직임도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고 이 종목도 물론 대장주는 아니겠지만 이쪽도 플러스 알파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매수가는 시초가 매수고요. 목표가는 3,650원, 손절가는 3,2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무료 방송 4시 20분에 진행해 주시죠. 네, 뭐 앞으로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점도표 공개 이후로 바뀌었다라고 보고 가야 됩니다. 뭐 바이오 섹터에 대한 부분들 전략 지금부터 수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4시 20분 공개 방송에서 그 자세한 전략들 말씀드릴 테니까 너튜브 김태훈 검색하셔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태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